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발표 요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인공지능용 칩 규제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재 우회 차단, 그다음에 중국 기업 13곳을 이제 제재 추가한 겁니다. 중국이 제재 우회를 하는 걸 더 틀어막기 위해서 미국의 그 무기가 수출 금지된 나라, 러시아, 아프간, 이라크, 벨라루스 같은 21개국에 대한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 수출도 금지를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사양품을 A800하고 H800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이제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일부 특정 칩을 수출할 경우에도 당국에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 당국자가 브리핑에서 최고급 칩이 AI 모델 구동에 가장 적합하지만 이거보다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칩도 AI하고 슈퍼컴퓨팅에 사용이 될 수 있다. 아주 그러니까 중국을 아주 단단히 틀어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AI 칩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선주기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발표 요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엔비디아 얘기도 앞서서 좀 했었는데. 작년 10월에 잠정 규정이 발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최종 규정 그 형태로다가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인공지능용 칩 규제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재 우회 차단, 그다음에 중국 기업 13곳을 이제 제재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제재 우회를 하는 걸 더 틀어막기 위해서 미국의 그 무기가 수출 금지된 나라, 그러니까 중국 말고 러시아, 아프간, 이라크, 벨라루스 같은 21개국에 대한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 수출도 금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전달할 위험이 있는 40여 개국에 대해서는 수출에 그 미국 기업이 거기 수출할 때는 추가로 라이선스를 요구하기로 한 겁니다. 네. 새 규칙에 또 다른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AI 칩에 대해서는요. 네. 성능 밀도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사양 A100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10월에 이제 수출 사실상 금지가 됐는데 엔비디아가 그때 이제 저사양품을 A800하고 H800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이제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조금 더 사양이 아래인 일부 특정 칩을 수출할 경우에도 당국에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 당국자가 브리핑에서 최고급 칩이 AI 모델 구동에 가장 적합하지만 이거보다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칩도 AI하고 슈퍼컴퓨팅에 사용이 될 수 있다. 아주 그러니까 중국을 아주 단단히 틀어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제품이 아주 직격탄을 맞게 직격탄을 맞은 되면서 거죠. 네. 그리고 또 상무부는 미국 상무부는 그 제재 우회를 그 우회 시도도 네. 더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회색지대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그 이른바 검증된 최종 사용자 방식으로 해서 그 미제 반도체 장비하고 그 장비를 이제 중국 공장에 들어갈 때 무기한 유해가 허용이 됐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AI 칩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앞서서도 살펴봤다시피 오늘 마감이 된 미국 시장에서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좀 영향을 받고 4%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발표 추가로 발표된 내용들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다들 뭐 그 새벽에 그 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지금 뭐 그 가자 지구 북부에 있는 병원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팔레스타인 쪽 얘기는 뭐 최소 5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아주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일단 그 하마스 쪽에서 이제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요. 자기들도 우리도 지상전 뭐 불사한다 하면서 그 인질하고 맞교환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규모 같은 것도 밝혔습니다. 많게는 한 250명 정도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는 바람에 인질 가운데 22명이 죽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미국 뭐 유럽인 포함해서 많은 외국인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 하마스 군사 조직이 알카삼인데 네. 알카삼 여단 그 대변인 얘기가 이 사람들은 인질이 아니고 가자 지구의 손님이다. 그러면서 상황이 끝나면 석방하겠다. 이렇게 떠서 조금 좀 물타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질 영상도 하나 공개를 맞아요. 했습니다. 그 프랑스 네, 여성이고 이렇게 다쳐가지고 치료받는 모습인데 이제 프랑스 국적을 가진 그 그러니까 프랑스 국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텔레그램 한 통해서 거죠. 공개했죠. 네. 그렇군요. 1분 길이의 영상, 뭐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걸 보고 좀 안타까웠는데.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CBS하고 심층 인터뷰하면서 네. 그 파병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월스트리트저널하고 CNN 같은 데가 어제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파병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미군 한 최소한 2,000명 정도를 선별을 해가지고 물론 보병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대기를 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투가 아니고 이제 군사 자문이라든가 의료 지원 업무 같은 걸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바이든은 파병 없다 손을 걷는데 조금 좀 말이 좀 다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저 미국 언론들이 이게 꼭 무슨 뭐 저 어떤 군사 작전용이라기보다 어떤 특히 이란을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감행할 경우에 그걸 좀 배후 지원하면서 어떤 후방 지원 같은 것도 할 그런 것도 지금 계산을 한 것 같다. 그럼 물론 이제 이게 그 펜타곤 쪽에서는 아직까지 여기 대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병을 아직 한 건 아니지만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 거고. 네. 예, 네. 저는 미국 국방부 쪽에서는 확인을 안 합니다. 네. 네. 이게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조금 더 확전되거나 그런.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은 상징일까요? 미국은 네. 확실히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뭐 오스틴 장관도 그렇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렇고 뭐 그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를 하는데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지금 그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자지구 북부 병원 네. 공격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뭐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다 이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 이슬라믹 지하드가 오폭을 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슬라믹 지하드 쪽에서는 방금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좀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는 그런 또 모습도 보이는데요. 자, 우선 지금 이 그 병원에서 500명이 최소한 죽었다. 그리고 뭐 영상이 계속 지금 BBC는 아주 뭐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새벽에 그걸 쭉 봤는데 정말 너무나 참혹하더라고요. 너무 참혹합니다. 참. 맞습니다. 다음 얘기는 그래서 어떤 상황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집 전에는 보면은 무슨 그 지정학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면 이제 안보리 그렇죠. 그 긴급 회의 소집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게 대개 서방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요새는 조금 좀 양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잇따라 안보리 소집을 요구를 합니다. 러시아가. 네. 그 우선 그 하마스 네. 그에 대해서 안보리가 그 러시아가 이제 그 결의안 그 이스라엘 규탄하는 결의안을 요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안보리가 소집이 돼가지고 이걸 논의를 했는데 부결시켰습니다. 9표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찬성표가 5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외신 분석은 결의안에 그 하마스를 테러리스트 규탄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점을 서방 언론은 지적을 했고요. 여기 대해서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통신 스푸트니크는 네. 러시아 결의안이 주로 인도주의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하마스가 빠진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네. 일단 이러고 또 보니까 조금 전에 러시아가 아랍에미리트하고 같이 이번 그 병원 폭격에 대한 그거를 논의하자고 또 안보리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이 부결됐다. 네, 라는 부결돼서 거고요. 지금 그런 사실 참 상황이 좀 묘합니다. 초점은 하마스가 테러리스트로 규정이 되고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돼 있죠. 네. 브라질이 제출한 결의안은 그 하마스를 규탄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상태인데 자우지간 러시아가 지금 잇따라서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고 결의안 채택도 요구하는 그런 또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구테레스 유엔 총장 안보리 표결 전날에 또 성명을 냈는데요. 네. 네. 하마스가 조건 없이 인질을 석방하라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가자지구 주민을 위해서 우선 인도적
구호품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아직까지 그 이집트 국경이 막혀 있거든요. 아마 뭐 브링컨 오늘 새벽 뉴스를 보니까 브링컨이 그 네타냐후 만나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집트 쪽하고 해서 여는 쪽으로 아마 합의를 한 모양인데 아직까지 발표는 없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네. AP 보도를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비행기 타러 백악관에서 나갔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무거울 겁니다. 안 그래도 그 미국 언론들이 이번에 이스라엘 가는 게 리스크가 많다. 그리고 특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줄타기 외교를 하러 가는데 이렇게 또 가자지구 병원이 이렇게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가는 길이 더 험난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미국 민주당이 또 내부적으로 균열 조짐을 보인다는 그런 워싱턴 포스트 보도도 있고요. 로이터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바이든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전장에 회오리 바람처럼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게 확 가는데 이게 잘못하면 막 그냥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은 외신들이 전하는 걸 보면은 이제 떠났으니까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 되겠죠. 텔아비브에서 네타냐후 만나고 바로 암만으로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해서 요르단 국왕하고 이집트 대통령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하고 만나기로 돼 있는 걸로 외신이 보도를 했는데 네. 조금 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바스 수반이 안 만난다. 사흘간 그 병원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난 바이든 대통령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만나봐야 무슨 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뭘 얘기를 하겠냐 이런 식의 그 불만을 보였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초만 해도 네. 뭔가 전쟁을 좀 안정시키고 마무리되게 하는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병원 상황이 폭격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네. 지금 외신 분석도요. 바이든이 이번 중동 행이 이제 이스라엘 뭐 이제 중동에서 최대 맹방이니까 그쪽에 네. 어떤 대한 지지 확인이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확전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이른바 줄타기. 네. 거기다 플러스 그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인질 적방, 그다음에 이런 그 가자 주민 그 안전지대 설치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야말로 한 3마리 토끼잡이를 겨냥을 한 건데 이게 복잡한 거죠. 그렇죠. 지금 바이든이 그 CBS 심층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걸 지지하느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큰 실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에 2개 국가 해법 지지해 왔죠. 그러면서 이제 가자 지구 만약에 가자 지구에서 이 주민들이 다 빠지면 이스라엘이 이걸 점령을 하게 되면은 네. 아랍도 이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그런 식의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나름대로 2개 국가 방안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균형 외교를 시도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기 때문에 이게 참 골치 아파졌습니다. 참고로 바이든이 지난해 7월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 아바스 네. 그 수반을 그때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하마스를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떼어내고 이제 자치정부가 좀 온건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좀 힘을 실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앞서 잠깐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균열이 있는 거죠. 네, 네. 워싱턴 포스트 분석인데 그 바이든 친정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뭔가 균열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민주당의 진보 성향 의원들이 그 즉각적으로 휴전을 촉구하라는 성명을 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지난 13일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55명이 백악관에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충격적이고 끔찍한 테러를 규탄하라. 그러니까 하마스를 규탄하라는 건데 지금 진보 성향 의원들은 또 그거하고 좀 다른 맥락으로 그러니까 즉각 휴전. 그러니까 그렇죠. 하마스는 살짝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서로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쪽하고 좀 중도 쪽하고 또 이게 부딪힌다는 그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 분석인데요. 그렇군요. 일단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이 이렇게 삐거덕거리는 게 네. 이번 사태에 임하는 미국 정치권하고 사회권의 사회의 그 분열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전 같지 않게 좀 많이 의견이 이제 엇갈린다는 거죠. 뭐 미국은 계층별로 유대 사회의 그렇고. 입김이 큰데 네. 이게 이제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데 민주당도 그런 맥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 분석입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어제도 뭐 연령별로도 좀 많이 갈리고 네. 뭐 이런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좀 그렇다.
라고 보겠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르단, 이집트 난민 거리두기를 노골화한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집트가 그 국경을 열지 않는 그 뭐 가장 큰 이유가 난민이 대거로 몰려오면은 네.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이집트도 지금 뭐 자기들도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명분상은 이제 그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요르단 왕이 어제 아주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요르단하고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바이든한테는 참 골치 아픈 게 됐죠. 그렇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런 뭐 난민 이제 처리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속내는 이제 내 코가 석자다 뭐 이런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전에 이렇게 그쪽 공격을 열었을 때 그 IS 분자들이 이렇게 난민에 섞여서 들어와가지고 괜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이집트 통로가 유일한데 그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뭐 구호물자도 지금 몇백 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가자 지구에 있는 미국인을 포함한 그 외국인들도 지금 글로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안 돼 있고. 그게 계속 말씀해 주신 라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브링턴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이집트 대통령하고 이제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하고 만나서 아마 그거를 논의를 한 모양인데 네. 아직까지 잡던 그 나파 국경 검문소 문은 닫혀 있는 걸로 지금 오늘 새벽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말씀해 주실 때 이거를 열어줄 것처럼 뭐 잠시라도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쪽에서는 계속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즉각 휴전 어쩌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 총리실이 이제 그걸 부인했죠. 그러다가 이제 브링컨이 다시 만나서 뭐 이스라엘 쪽에서도 오케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전 그게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공식 입장은 지원은 하겠지만 열어주지 못한다. 난민을 그건 받아주지 못한다는 못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랍권 쪽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그 어려운 것 같은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 지구를 비우게 되면은 네. 이스라엘이 자동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한테 그 가자 지구를 넘겨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감내하라는 건데 글쎄.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네. 거기 있는 거 몇백만 명, 230만 명 그리고 뭐 지금 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뭐 남쪽으로 밀려왔고 아직도 한 60만 명, 50만 명이 북부.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지상작전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와중에 북부에 있는 가자지구 병원이 지금 폭격을 받은 거거든요. 네.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분쟁, 전쟁을 계기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슬림을 향한 증오 범죄가 확실히 좀 늘고 있다고요. 미국 그렇고 유럽 그렇고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IS 대원을 자치한 그 교회한테 총격으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또 벨기에에서도 또 그런 그 이슬람 그것 때문에 사람이 2명 죽었습니다. 이것도 IS가 자기네가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계 6살 먹은 소년이 흉기에 찔려 죽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그 반아랍 감정. 그래서 지금 각국이 지금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교사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가 지금 이민법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빨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불법 체류자인데 이 사람이 13살 이전에 이제 그 아랍 쪽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그 정부 감시 목록에 올라 있는데도 프랑스 법 중에 보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망명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추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감시 대상인데도 이 와중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프랑스 상원에 이런 그 이민법 개정안이 올라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외국인은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 그 범인처럼 13살 이전에 입국했어도 이게 프랑스의 어떤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미 그 추방 규정을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내년 2월쯤 의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연내하자. 근데 문제는요. 프랑스도 참 난감하게 지금 그 노동력이 엄청나게 딸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민법을 강화를 할 경우에는 또 노동력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을 지금 경우에. 의회 내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문제라는 게 해서 통과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뭐 노동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피살 문제가 또 불거졌을 맞습니다. 때는 네. 목소리가 또 커지겠죠.
전쟁 얘기, 분쟁 얘기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들어보겠고요. 중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얘기인데 중국이 국영은행들의 지방정부 부채 차환을 지시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로이터가 어제 여러 명의 그 중국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주에 조용히 그 국영은행한테 지방정부가 그 특수법인 통해 가지고 자금을 엄청나게 조달한 거니까 지금 이제 그게 막 엄청나거든요. 네네. 그거를 좀 조용히 차환을 해줘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차환을 하되 네. 왜냐하면 국영은행들도 그 부채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상환 연장하는 대출 금리가 중국 국채 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상환 만기도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어딘가 지금 좀 위험하다. 뭐 의임제 이렇게도, 부채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뭐 그 공식 통계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제통화기금 지금 추산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중국 GDP의 53%. 뭐 어마어마하죠. 골드만삭스는 이런 거를 합쳐서 중국 지방정부 부채 총액이 2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경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흔들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올해 초에 이제 그 리오프닝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를 막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아직까지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들이 그동안에 이제 부채를 상환 기한이 많이 도래했죠. 그러니까 이미 그 또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눈덩이 쌓이듯이 쌓이는 상황입니다. 그 로이터는 인민은행이 이렇게 긴급 조치를 취한 게 그 베이징 지도부가 어떻게 하든지 지방정부 부채 폭탄이 터진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다. 그런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요즘에 뭐 분쟁 얘기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안 했는데 어쨌든 계속 세계 경제에 좀 신경 써야 될 한 부분으로 맞습니다. 좀 두고 네.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 이 중국 쪽의 부채 이야기 그리고 비구에 위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한참 안 했었는데 사실 디폴트를 본인들이 좀 언급을 요즘은 하죠. 노골적으로 하죠. 노골적으로 좀 하면서 이미 좀 가격 자체가 뭐 소위 휴지 조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얘기인데요. 1대1로 정상회담에 찬물 끼얹어. 이거 어떤 얘기죠? 오늘이 18일이죠. 어제 그 중국 1대1로 출범 10주년 정상 포럼이 시작이 됐고 이제 오늘 이제 오늘까지인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오늘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납니다. 이제 그건데 뉴욕타임스가 어제 이 개막 정상 포럼 개막에 탁 찬물을 뿌렸습니다. 어제 아주 특집 기사를 썼는데요. 네. 지금 1대1로 프로젝트에 깔린 그 판돈이 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50조 원 이상인데 그게 이제 그동안에 뭐 개도국의 그 부채 되빠뜨렸다는 얘기를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네팔 포카라 국제공항 올 1월에 이제 정식 개항이 됐고 5년간 공사해서 여기 중국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네. 이게 대표적인 부채 덫 사례다. 이걸 또 상기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1대1로 한다고 하면서 그 개도국들의 그 뭐 인프라 같은 거 해주고 자기들이 중국 기업이 들어가서 공사하면서 중국에서 대출도 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문제는 모양새는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안에 부실천지라는 겁니다. 우선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선 부실 공사하고 자재도 엉터리고 그다음에 관리도 엉망이고 그리고 또 막상 딱 이제 오픈을 했는데 수익성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포카라 공항 얘기를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네. 포카라는 아시다시피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가죠. 네. 그리고 네팔의 대표적 관광지고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네팔이 여기다가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돈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우리하고 하자 해가지고 2011년에 이제 중국 기계공업 그룹 자회사가 이제 들어가서 하고 2016년에 네팔하고 중국이 이제 대출협정을 체결했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입은행이 그 많은 돈을 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팔이 2026년부터 이걸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포카라 공항이 뭐 지금 대점 휴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연간 한 30만 명 정도 국제선 승객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사실상 개점 휴업인 거라는 게 이제 뉴욕타임스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 포카라 공항이 이제 인도 옆이니까요. 이제 인도
인도하고 이제 그 주 2회 취항을 하도록 이제 인도 그 포카라 이제 네팔 공항 항공사가 제안을 했는데 인도 쪽에서 거기를 왜냐하면 중국이 뻔히 거기 뒤에 있는 거 아는데 인도가 뭐하러 중국 좋은 일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바라보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팔 정부가 이제 당황해서 2026년부터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네팔은 뭐 그야말로 이제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좀 전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지금 중국도 내 코가 석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 대신 중국 쪽에서 많이 취약을 하겠다. 조금 참아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뉴욕타임스 지적입니다. 2026년이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안 남았죠. 그렇죠. 이게 공항 그 완공 전부터 뭐 부실 공사다 아니면 중국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정을 좀 반복했다 이런 잡음들이 좀 많았음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어쨌든 완공을 했는데 완공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좀 문제들이 있군요. 자, 이런 부분까지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손지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